여러분들이 하락장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두려워하면은 결국 이 가능성 자체를 없애버리거든요, 머릿속에서. 비트코인이 102K를 찍고 나서 92K까지 하락을 했죠. 이틀 동안 10%가 넘는 하락을 원웨이로 꽂아버려가지고 좀 많이들 당황해 하실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보면서 좀 무빙이 정말 신박하기는 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때 무빙은 제가 생각했을 때 난이도가 정말 좀 어려웠고, 오히려 이번 하락이 발생을 하고 나서 난이도가 좀 쉬워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이. 그래서 좀 빠르게 이번 비트코인의 하락을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알아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하락으로 이 두 개의 고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해당 하락 추세선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최대 반등 구간은 0.382 구간이 좀 최대 반등 구간이라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구간이. 근데 이제 0.618까지 되돌림을 줬죠. 그러니까 저는 이 되돌림 마무리가 여기서는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번 더 되돌림을 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트레이딩을 할 때 정말 짜증나는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석적으로 되돌림을 주고 바로 하락,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는 되돌림을 3번이나 줬잖아요. 1번, 2번, 3번.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풀매수, 풀매도가 좀 위험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도 예전에 고배율을 땡겼다가 이런 거에 청소년을 정말 많이 당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상이 뭐 억가한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때는 제가 리스크 관리 잘 못한 거죠,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차트는 이 상승 채널 이탈에 대한 되돌림을 준 상태에서 고점이 찍혔기 때문에 하락 추세선이 발생을 했고, 여기서 이제 지지 구간까지 하락을 했으니까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연장이 되는 그런 신호래가 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지지 구간을 지켜주게 된다면 지지를 받는 추세선, 여기서 저항 돌파를 했고 총 5번의 지지가 발생을 했던 이 추세선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게 되면 총 6번의 지지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 지지를 받는 추세선을 두드리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추세선은 뚫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이 지지를 받는 추세선, 그러니까 이 90K 구간은 좀 뚫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의 연장일지 아니면 그대로 하락을 해버리는 시나리오가 좀 발생을 하게 될지, 이게 가장 중점이라고 좀 봐요. 그리고 테더 도미넌스를 보게 되면 이미 한번 페이크 무빙을 준 상태죠. 이 지지 구간을 이탈하는 무빙을 한번 보여주고 나서 다시 올렸다라는 것은 높은 확률로 이 하락세 기형 패턴은 돌파를 할 것 같아요. 이 하락세 기형까지 돌파를 하게 되면 테더 도미넌스의 상승이 좀 가속화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은 결국 지지 구간을 이탈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럼 비트코인이 이 지지 구간을 이탈을 했을 때, 이 자리를 이탈을 하게 되면 헤드앤숄더 패턴이 컨펌이 되거든요. 이 오른쪽 어깨까지 만들어준 상태에서 이 90K, 이 지지 구간까지 이탈을 해버리게 되면은 저는 아마 토탈2 차트랑 좀 더불어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좀 크게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90K까지 이탈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 이유를 토탈2 차트랑 좀 같이 설명을 드리면, 현재 이 토탈2, 이 비트를 제외한 상위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을 나타내는 차트죠. 여러분이 느끼는 알트 불장은 결국에는 이 토탈2 차트가 상승을 했을 때 느끼는 건데, 지금 보면 가격이 한 방향으로 보이는 수렴 패턴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기서 수렴 패턴을 보여주는 이유는 이 전고점에서 발생한 컵핸들 패턴의 저항 구간을 돌파, 그리고 지금 되돌림을 주는 자리, 이 위치에서 비트코인이 좀 주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수렴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즉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을 때 다음 알트 불장이 좀 올 가능성도, 이 토탈2 차트는 이미 저항 구간을 돌파해버린 상태에서 비트코인의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게 되면 높은 확률로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이미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버린 상태에서 비트코인의 상승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 현재 이게 알트코인의 현재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 가능성을 좀 적게 보고 있거든요. 테더 도미넌스는 하락세 기형을 돌파를 해버리기 직전인데, 만약 하락세 기형을 돌파를 해버리고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결국 이 토탈2 차트도 수렴 패턴을 하락 이탈을 해버리게 됩니다. 이 수렴 패턴을 하락 이탈을 해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이 저항 구간을 돌파를 했던 것은 의미가 전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항 구간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새벽에 단기적으로 이 수렴 하단에서 이더리움 롱 포지션을 진입을 했던 이유가, 수렴 하단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어서 진입을 했고 공유를 드렸던 거고, 그리고 그 포지션을 끝까지 들고 가지 않고 이 30% 수익을 보고 바로 나왔던 이유도 결국 저는 이 수렴 패턴을 하락 이탈할 것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 그래서 결국 이 토탈2 차트도 결국에는 이 수렴을 하락 이탈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비트코인이 90K를 이탈을 하게 되면, 이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았던 이 지지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그 희망 회로를 끝까지 돌리시는 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반등을 한 뒤에 하락을 하고 다시 90K에 온 것을 보고 이게 하락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하락 이탈을 하던 아니면 반등을 한다 해도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만들면서
고점을 지속적으로 낮추면서 다시 한번 90K에 도달, 그리고 하락을 하던, 결국에는 이 지지 구간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 반등을 해서 연장이 되는 시나리오로 가더라도 이건 최대 1월이거든요. 최대 1월. 그래서 저는 끝까지 횡보할 가능성은 좀 적을 것 같고, 여기서는 트럼프 취임식이 좀 결정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이 패턴이 좀 결정되는 무빙은 1월 20일에 좀 보여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구간에서 발생하는 무빙에 따라서 좀 어느 정도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만약 이렇게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으로 가는 시나리오를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알트코인 진입 시기는 아마 토탈투 차트의 수렴 패턴 결정에 따라서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든 알트코인이든 정말 중요한 위치에 놓여져 있다. 그래서 제 유튜브 영상을 챙겨보시는 분들, 그리고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은 최소한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정말로. 만약 정말 하락이 발생을 했을 때 풀매수한 상황에서 뭐 마이너스 40% 아니면은 마이너스 50% 이렇게 찍혀 있으면 그런 상황에서 손절하는 사람은 저는 한 1%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뭐 마이너스 40%가 찍혀 있으면은 손절을 못 할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만약에 본인 시드가 이미 하락해버린 시점에서 뭐 세게 물려 있거나 아니면은 청산을 당했거나, 그렇게 되면은 사실 시장에서 발이 묶인 상태인 거잖아요. 아니면 퇴출을 당하거나, 만약 정말 여기서 하락이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회는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 하락장이 시작이 되게 되면은 그냥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그게 아니고요. 이런 확장형 패턴의 상단에서도 반등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를 하는 거고, 아니면은 이런 구간에서의 반등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락장이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반등 구간, 이럴 때도 알트코인들이 정말 펌핑을 많이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이런 무빙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기회는 정말 많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꼭 불장이 아니어도 성공적인 매매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정말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락장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두려워하면은 결국 이 가능성 자체를 없애버리거든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풀매수한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오를 거야, 절대 내려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다가 만약 정말 하락을 해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시장에서 바로 퇴출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하락을 보고 있지만 제가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는 것 자체를 말리고 싶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틀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닌데 만약 정말 하락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그 다음 상황을 좀 대비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리스크 관리는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락이 정말 강하게 발생을 하고 나서 이제 전재산이 뭐 물려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라든지 뭐 비트코인 갤러리에 모니터를 부셔버리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는 맞는데, 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욕먹을 각오 하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최소한 하락을 했을 때 그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 관리를 해야 다음에 찾아오는 기회들도 잡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불장에서 꼭 졸업을 할 거다 라고 한 방을 노리는 것보다 다가오는 기회를 좀 하나씩 잡아가는 게 시장에서 좀 안전하게 롱런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실시간 관점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어서 댓글과 더보기란에 있는 텔레그램도 입장해 주시면 좋을 듯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